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 오를 거야. 지금 답이 없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 3%라고 하는데 그게 네. 진짜 3%가 될지 3.5%가 될지 내년에 더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불확실성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췄다라고 한다면 나는 10% 떨어지면 할래. 15% 떨어지면 할래라는 답을 찾는데 네. 지금은 내가 10%를 지금 답으로 생각하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답이 또 틀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거래 절벽은 꽤 되겠네요, 올해. 저는 올해 금리가 멈출 때까지 주식 시장이 반등될 때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주식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네.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2030 영끌족들에게 네. 저금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네. 예. 그게 그걸 아예 헤드라인으로 뽑은 맞습니다. 네. 기사도 많고 저도 지금 목이 메이는데 상당히 좀 센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네. 원래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이번에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자가 질문했지만 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는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3%대 금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금리가 네. 당연한 게 아니다. 네. 당연히 올린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계속 몇 년 동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하신 신임 분인데 총재시죠. 신임 네. 총재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와서 미리 좀 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네. 한국은행에서 이런 시그널이라도 좀 줬으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연끌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시그널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 지금 3%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3% 금리가 그게 이제 합리적이다. 낮을 때였었죠. 이제 지금 기준금리. 보면 기준금리 3%가 예. 합리적이다. 예. 앞서서 말한 3%는 대출금리를 말하는 예. 거고요. 대출금리 3%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고 기준금리도 3%가 합리적이다. 이번에 빅스텝 가서 2.25가 됐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올릴 타이밍이 3번 남았는데 세 번 다 이제 0.25를 올리면 올리겠다는 네.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3%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시중 대출은행 금리가 지금 신용 좋으신 분들이 한 5.5. 네. 그렇죠. 네. 5%좀 넘는 네. 수준인데 결국 한 6%까지는 어떻게든 가리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부인하고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제 받아들이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라님이 이제 곧 이사라 전세 대출을 알아보는데 험난하네요. 지금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전세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르지 않는 현상도 전세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받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도 본의 아니게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바꾸니까. 월세로 바가든지 지역을 옮기든지 답을 찾아야지 대출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 갈 쯤이 제일 고점일 듯한데요. 해주셨는데 지금 금리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더 오를 수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있죠. 더 오를 진수라님의 수 있죠. 지금보다도 더요. 우리나라는 네. 대부분 또 변동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세담보대출은 변동금리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고정금리가 있을 수가 없는 네.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 원래 8월, 9월, 10월에 전세대란 전세대란, 얘기하고 맞아요. 계약갱신 청구권 쓰는 맞습니다. 분 어떻게 하냐 했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 강남에 자녀 맞아요. 교육 때문에 있는 분 빼고는 아예 지역을 옮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지역을 옮겨야 되죠. 대출을 못 받으면 월세를 전환하거나 월세 네. 전환이 안 되면 지역을 아예 외곽 지역으로 옮겨버리거나 면적을 줄이거나 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냥 대출 이자 만약에 여기서 멈추고요. 이번에 0.5
빅스텝 네. 하고 더 이상 안 올린다라고 하면 작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예. 대책을 마련할 텐데 이거는 올해 말까지 뭐 3%고 그럼 내년에 안 올리느냐 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천 같은 곳에서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요. 물량도 공급이 들어오니까 많고요. 물량이 그렇죠. 많으니까. 물량까지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곳으로 그렇죠, 이사를 그렇죠. 가시니까.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전세 대란이 지금 상대적으로는 없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몇 거와 군데 다르게 빼고는. 예. 대란이 어디 갔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때문이네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가 때문이고. 본의 아니게 지금 전세까지도 잡아버리는 이런 네.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한 주간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것이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과연 이 통계도 그러니까 실은 이게 덜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 표현이죠. 네, 덜 떨어져야 되고 주식처럼 그렇게 황금성이 좋게 거래가 된다면 아마 지금 부동산도 훨씬 더 떨어졌을 텐데 예. 제 주변에도 팔고 싶은데 일시적 2주택이어서 팔고 싶은데 안 팔려서 네. 못 팔아서 지금 뭐 가격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격을 뭐 1억 5천 떨어뜨려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보죠. 이번에 새로운 강자가 또 나왔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시간까지 강릉이 이제 1위였잖아요. 주간 금주 상승률이 이번에는 공주가 또 1위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이게 항상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지역들이 서산이 2위였고요. 이런 지역들이고 하락 지역을 보면 저는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뭐 화성이라든지 뭐 수도권 지역들, 네. 수원, 영통구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재밌는 대구, 게 뭐냐면 부산 있잖아요. 예. 부산이 나왔어요. 부산.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부산 북구하고 중구가 뭐 이렇게 또 통계 안에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규제 지역 해제 지역이잖아요. 네. 대구는 여전히 약세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여전히 약세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정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꺾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약세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부산 안 되기 북구랑 때문에. 동구는 이제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네. 상승이 좀 된 이제 네네. 그런 모양새에서 네네. 들어온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하락 쪽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뭐 해제가 됐으니까 소폭 올랐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상반기 서울만 보면 아파트 거래라는 게 7천 건이거든요. 7천여 건인데 서울에 중개업소가 2만 개가 넘는데 7천 건이면 거의 거래가 없다. 거래 종말이기 때문에 절벽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낮고요. 일부 거래된 게 이렇게 수치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소의 르포 기사들을 좀 보면 이제 성사가 어제 된 거예요. 네. 어느 가격에 그 네네. 집주인은 많이 내렸죠. 네네. 근데 그 순간에 매수자가 이제 5천만 원을 또 깎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에게 그 5천만 원을 깎았는데 파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처음에 화를 내시겠죠. 네. 그러다가 그럼 그 가격에도 팔겠습니다 해서 다시 거래를 하고 들어갔더니 사려는 사람이 또 5천을 또 깎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완전히 매수자 우위로 바뀐 건가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네. 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반대 현상이었거든요.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5천 올리고요. 예. 매수자가 화를 내다가 그래 5천 올려줄게 그러면 또 5천 올리고 이런 정반대.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재밌어요. 내가 매수자라면 예. 주인이 살짝 올리면 안달이 나서 나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가 드는데 5천을 내려주면은요 사람 심리가 더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더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큰 때문에 돈이니까. 예.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는 매수가 있어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격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요? 못 시장에서? 찾고 있죠. 예. 매수자가 정도인지. 생각하는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에요. 그동안 2배, 3배가 올랐는데 예. 이 정도 가격 가지고 이걸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해? 그건 아니야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 5% 10% 떨어뜨렸는데 집주인은 고점 대비를 생각하고요. 매수인들은 3년 전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인배 소장이 생각하는 접점은 어느쯤인가요? 와 이게 이게 무작정 떨어지진 않고요. 우리 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 만나는데. 떨어지면 매수 예. 대기자가 붙는데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 오를 거야. 지금 답이 없잖아요. 네.
올해 말까지 3%라고 하는데 그게 네. 진짜 3%가 될지 3.5%가 될지 내년에 더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췄다라고 한다면 나는 10% 떨어지면 할래. 15% 떨어지면 할래라는 답을 찾는데 네. 지금은 내가 10%를 지금 답으로 생각하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답이 또 틀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거래 절벽은 꽤 되겠네요 올해. 저는 올해 금리가 멈출 때까지 주식 시장이 반등될 때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주식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네. 주식이 반등이 되려면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예. 근데 네. 지금 보면 불확실성 그래서 저는 빨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뭘요? 기준금리를 아. 1%를 올리든 1.5를 올리든 빨리 올리고 이 정도로 멈출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야라는 시그널이 저는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을 좀 빨리 제거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0.25씩 3번 올린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 우리 이창용 총재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한국은행은 경기를 함께 또 그럼요, 챙겨야 그럼요.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집값 떨어뜨리는 거로 통화 정책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중앙은행 책무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또 고민이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많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물가만 보면은 올려야 되겠으나 또 올리다가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요. 경기 침체가 네. 오고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힘겨루기고요. 맞죠? 그렇죠. 아직까지 힘겨루기라는 표현이 힘겨루기입니다. 맞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생애 최초로 집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완전한 실수요자에다가 실수요자죠. 혜택은 역대급으로 지금 맞습니다. 받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 네, 맞나요? 통계를 보니까 이분들도 줄었습니다. 작년이 37만 명이었는데요. 상반기. 네. 올해가 23만 명으로 38.4%. 실수요자들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40% 정도나 감소해 있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도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예.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좀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사겠다라고 필요해서 사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조차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너무 심각합니다. 투자 수요는 아예 전멸을 했고요. 네. 실수요자들도 지금 뭐 다 이거 아니야. 태풍 지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볼래라고 돌아서고 2030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강남도 꺾였습니다. 지금 4개월 만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지금 부동산도. 지금 상황이 이제 마치 2007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폭락을 했는데 네. 2007년도 딱 멈춰 있었다면서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딱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안 좋지 않나 싶은 예. 생각도 예. 들어요. 예.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금리가 또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었고요.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예. 지금은 우리가 끌려다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집값 상승률을 보면 그때보다 저는 더 길게 올랐거든요. 그때는 2002년, 2003년에서 네. 2006년까지 올랐어요. 그때도 무섭도록 올랐는데요. 무섭게 올랐는데 네. 지금은 2013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지역 범위도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때는 버블 7, 서울 중대형, 또 네. 수도권 지역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전국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내년이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2007년에도 참 거래도 안 되면서 그럼요. 반은 부동산 더 오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현역 기자실이었으니까 기사를 많이 썼죠. 네네네. 그러니까 또 반은 또 부정적으로 긴가민가 보시니까 했어요. 거의 지금과 모든 부분들이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버블 7하고 외곽은 그랬는데 또 네. 그때 뭐 소형 아파트들 네. 북부지방 소형 아파트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스톱입니다. 네. 전국이 올스톱이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역설적으로 2008년에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강남이 먼저 꺾였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2008년 상반기에는. 네네, 맞습니다. 예. 강남이 먼저 꺾였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같으면서 좀 다른데 저는 지금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 절벽이지만 네. 항상 그래도 인기 있는 그럼요. 그래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곳이 있다.
어디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네. 결국에는 확실한 가격 경쟁력,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들어갈래.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엄청나게 몰립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계약 해지 물량이 발생한 거예요. 네, 뭔가 당첨이 오류가 됐는데 있어서. 네. 오류가 있거나 자격이 부적격에 의해서 포기 물량, 이게 계약 해제 물량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 나온 것도 성남 고등지구의 판교 벨리 포레자이가 이제 한 개 나왔어요. 한 개 나왔는데 네. 이게 예. 2021년 9월 작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예. 근데 2020년 당시에 43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분양가가 전용 59가 4억 4,300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6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당첨만 되면 전세 가격보다 2억이 낮으니까 예.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고요. 이런 게 올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인천 금단에 예. 금호 올림 같은 경우는 12,000대 1이 나왔어요. 네. 12,000대 1, 다산 신도시는 9,000대 1, 주로 10,000대 1이 나오기 거기 가격이 때문에 어때요? 9,000대 1은? 가격도 굉장히 지금 시세보다도 한 3년 전 시세로 나오니까 아. 전세 가격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고요. 무조건 당첨이 되면 이제 로또를 맞는데 예.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0,000대 1이 로또도 아니고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그 가격대는 알겠네요. 그러니까 20평형대에 4억이면 4억 5천이면 판교가 네. 판교가 20평형대 4억 5천이면 적절하다고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이 그 가격대 아니에요? 와 이거는 적절해도 너무 적절한 거죠. 이 가격이면 거의 로또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훨씬 더 떨어져야만 저는 매수자들이 이 정도가 움직이지 않을까. 된다. 만약에 10억이라면 지금 한 4억 하던 아파트가 10억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매수자들은 지금 네. 한 7억, 6억까지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제가 볼 때는 10억에서 8억 5천까지가 현재는 마지노선입니다. 네. 8억 5천까지 떨어뜨리고요. 거래가 안 되면 그냥 가지고 집주인들 갈래. 분들도 예, 나 안 스톱이죠. 팔래라는 예,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15%가 마지노선이고요. 매수자들은 30%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거래는 그럼요. 당연히 안 거래가 안 되는 되죠. 거고요. 1099번님 거주 목적으로 돈은 없지만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에 생애 최초 특별 분양으로 아. 청약을 신청했는데요. 잘한 건지 무리였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주 목적이니까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들인데. 저는 실수요자들은 저희 원칙은 항상 똑같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작은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정답이고요. 설사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3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네. 만약에 입주해서 한 1, 2년 안 좋더라도 5년 이상 가지는 않거든요. 침체가. 네. 그렇다면 살다 보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은데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영끌 예.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야 돼. 나 신용 대출까지 받고 집에서도 도움을 받고 배우자가 혼인 신고 안 하고 한쪽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야 돼. 그런 투자는 그런 내 집 마련은 저는 지금은 좀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도 오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슈는 어떤가요? 이제 이것은 오히려 부동산이 이러다가 더 튄다라는 쪽의 주장인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 전에 레미콘이었었고 이 원자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약은 어쩔 수 없이 뭐 조합이 손해를 보든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는데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제 과거의 분양가로는 못 짓는다. 그러면 집값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늘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 하나. 네네. 두 번째가 오늘도 나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트비가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과 상관없이 주거비는 올라가니까 네. 월세 수입을 노리는 여유 있는 자금은 남는 장사 아니냐. 이제 이런 두 가지의 또 부동산의 긍정론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뭐 철근 가격 워낙 많이 오르고요. 땅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땅값은 또 쉽게 안 떨어져요. 네. 땅값은 안 떨어지고 건축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상승 압력 요인은 작용을 하는데 우리 투자 심리가 살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게 이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거는 정상이거든요. 당연한 결과고 우리가 미국도 통계를 보면 결국에는 올라요. 오르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3년, 5년 단기 시장을 바라볼 때에는 이런 상승 압력 요인이 바로바로 반영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네.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5년 정도 좀 길게 보면 5년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는 자한테 기회가 오고요. 또 더 좋은 기회가 오는데 무리하신 분들, 네. 영끌하신 분들은 못 버텨요. 3년 대출이자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내고 3년은 못 버티기 때문에 2배 되겠죠. 그렇죠.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국 버티는 자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듯이 예. 부동산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아까 주거비 뭐 렌트비, 임대료, 미국은 이제 미국 렌트비 월세 올라간다고 월세 얘기했잖아요. 세상이니까. 예. 그것도 이제 점전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버팀목 역할을 해주니까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네. 이제 전세죠.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줘야 되고요. 월세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요. 예. 예.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전세 가격이 올라야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예금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1금융권 네. 예금 금리가 한 3.5% 나오거든요. 네. 3%에서 3.5%. 서울의 상가 1층 수익률이 3%밖에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수요도 없잖아요. 지금 공실이 수요도 많잖아요. 없죠. 그러면 네. 생각을 하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3% 받을래? 은행 넣으면 3.5% 받을래? 은행이 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 이 정도 오르는 거 가지고는요. 당장 어떻게 큰 모멘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렌트비도 올라가고요. 월세도 올라가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승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 시기가 맞아떨어지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또 오르겠죠. 근데 그런 재료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뭐 렌트비 인상 이거 그렇네요. 가지고 지금의 네. 이런 불확실성에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요. 그럼요. 소득이나 이게 올라야 그분이 맞습니다. 월세를 그럼요. 지불하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맞습니다.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을 하죠.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수요가 안 쫓아가면 실은 이 논리는 그냥 논리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지금 월세 막 많이 올린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워낙 올라가니까 월세로 전환이 되고요.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유리하니까 월세를 전환하는 거지. 예.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거기서도 이탈을 하는 거죠. 지역을 이제. 이탈하든지 면적을 이탈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모든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론과 실제 그럼요. 상황이 시간도 걸리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버티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허리끈 단단히 졸라매시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의 화두는 지금 달러 강세가 언제 꺾이나잖아요. 네네. 주식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거래가 언제 그럼요. 이제 터지나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위로든 아래로든 그럼요. 나오면서 네네. 가격이 나오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